그런데 책과 유튜브에선 넘어지지 말라고만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 대하듯 자전거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죠. 이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참 아름답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미소를 자아내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사랑이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싸우기도 하고 심하면 그 사람의 바닥까지 볼 때도 있어요. 크고 작은 서로의 시련으로 둘 사이가 시험대에 오르는 일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상황을 버티지 못해 그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나 봐.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 사랑했다면 힘든 일이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것도 사랑의 일부분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사랑에 관련된 많은 책과 여러 연애 유튜버들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나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라. 남의 뒷담화하는 사람과 친해지지 마라 등등 많은 이유가 있죠. 자, 어떤가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하는 유형과 손절을 해야 하는 사람까지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이유가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몇백 가지, 아니 몇천 가지는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하나 제외시키면 내가 만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우린 과연 누굴 만나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누가 봐도 반인륜적 성향의 사이코패스는 거르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걸러야 하는 사람은 있어요. 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눈에 쉽게 띄는 한 가지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모두 왜곡해버리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예요.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주입되고 그런 생각이 지속되면 사랑을 시작하기 전부터 힘들어져요. 누군가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책과 유튜브에서 이런 사람을 멀리하고 만나지 말라는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방법을 잊고 단점만 보는 방법을 알아가죠.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바보여서 그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이해하고 장점을 보려 노력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과정을 거듭하면서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가 발전하고 혹시 헤어지게 된다 해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답이라고 나에게 맞는 답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물론 사랑에 이렇다 할 정답이 있겠냐마는 혹시 그 정답이 존재한다 해도 그게 반드시 나랑 맞는 답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은 오직 나의 경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책과 유튜브에서 하는 틀리지 않은 말이 내가 만날 사람과 현재 교제 중인 연인에게 악효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내가 만날 사람의 정보는 더더욱 알기 힘들죠. 이건 그 사람을 만나는 본인도 모를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피드백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곡된 정보나 오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고 조언을 해줍니까? 이분들은 그냥 힘든 사랑을 하지 않게 도와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구독자분들을 위하는 마음 자체는 진심일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죠. 바로 나에게 맞는 사람은 그 힘든 시련을 이겨내며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픈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례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대부분의 사람은 넘어지고 무릎도 까져보고 그로 인한 경험과 요령이 축적돼서 결국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잘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책과 유튜브에선 넘어지지 말라고만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 대하듯 자전거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죠. 이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두려워 그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을 하려는 거지 아프지 않으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아픔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없을 테니까요. 다만 정말로 그 사람만의 문제였는지
내 잘못은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나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직접 던져봐야 됩니다. 나와 모든 게 다 잘 맞는 사람은 찾기 어려워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아픔 등이 매우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정말 사랑한다면 못 이겨낼 것도 없어요. 내가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된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내가 바보여서도 그 사람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인들이 헤어지는 건 이 아픔과 시련을 이겨낼 만큼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힘들다고 멈출 수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오늘의 주제와 일맥상통하죠. 이 말만큼 사랑의 본질을 잘 표현한 말도 드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는 시련도 행복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